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나노의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TSMC의 경우는 이나노 웨이퍼 주문이 지난 4월부터 접수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간 생산량 목표도 연말까지 웨이퍼 5만 장이 제시됐습니다. 이미 그 시범 생산 수율이 60%에 달했다는 점도 벌써부터 나왔었죠. 아시다시피 TSMC 이나노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최초로 게이트 올라운드로 바꾼 노드임에도 벌써 수율이 60%란 얘기입니다. 시범 생산 수율과 양산 수율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양산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난간이 불거질 수 있음을 감안해도 초기 이나노 진척 사항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나노에 대한 초창기 주문이 3나노 런칭 당시보다 낮다는 논평을 웨이 저자 회장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TSMC 이나노가 지난 4월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다지만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7의 AP인 A19 프로 칩은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 N3P에서 제작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죠. TSMC 선단 노드를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팹리스인 애플이 올해는 3나노를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올 봄부터 TSMC가 2나노 주문을 받고 웨이퍼 생산량도 늘리는 데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TSMC 첫 2나노 고객이 확인된 상태죠. 바로 AMD입니다. 예상을 뛰어넘고 첫 2나노 고객은 애플이 아니라 AMD로 확인된 것이죠. AMD가 차세대 서버 CPU인 베니스라는 칩을 TSMC 2나노에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AP 업체들이 내년인 2026년부터 TSMC 2나노를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플의 경우는 내년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8에 탑재되는 AP인 A20 프로를 TSMC 2나노를 통해서 만들 것입니다. 퀄컴도 미디어텍도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이런 거대 팹리스들도 똑같이 내년 가을에 TSMC 2나노를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TSMC로서는 AMD가 올해 베니스 칩을 통해서 2나노를 활용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는데요. AP 업체들로 하여금 가급적 빨리 최선단 노드인 자신의 2나노를 활용하게 유혹하기 위한 그 프로모션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 그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염두에 둘 업체가 바로 또 인텔인데요. 인텔은 전 케이던스 CEO 출신의 리프탄이 새로 CEO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인텔은 올해 1.8나노를 통해서 칩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CPU인 펜서레이크를 18옹스트롱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거밍치 같은 유명 애널리스트는 인텔의 1.8나노에서 만든다는 그 펜서레이크 CPU가 샘플 수율이 아직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면서 테이프 아웃을 마치고 대량 생산을 연내 마무리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아직까지 연내 1.8나노 목표치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그룹 포커스 같은 매체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게이머를 겨냥한 GPU를 만들기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UBS의 티모시 아쿠리 같은 그 애널리스트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GPU를 수주하게 된다면 인텔 파운드리의 중요한 승리이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인텔이 자신의 1.8나노를 활용할 팹리스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상정하고 접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인텔의 1.8나노는 TSMC의 2나노보다 또 못하고, 또 웨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인텔의 1.8나노가 TSMC 3나노 파생 노드, 2나노 뿐만 아니라 3나노 파생 노드로 원래 애플과 퀄컴이 AP 제작 노드로 쓴다는 N3P 3나노 3세대 노드죠. N3P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칩 제작의 기술적 이니셔티브를 TSMC가 쥐고 있는 만큼 TSMC 평가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텔은 원래 엔비디아 GPU를 1.8나노에서 TSMC 3나노와 유사한 1.8나노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주목할 파운드리는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은 2나노에서 그 반전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는데요. TSMC가 애플, 퀄컴, 미디어텍과 같은 거대 팹리스 AP 물량을 다 싹쓸이하고 있고,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 팹리스인 엔비디아 칩을 잡기 위해서 링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경우는 마이어 칩도 지금 인텔 1.8나노가 잡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 상태죠. 아직 최종 계약은 아니겠지만 일단 MS가 인텔에 맡기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은 실패 이미지가 각인된 상태인데요. 3나노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도 올 플립 7에 탑재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수율이 낮고 칩 성능도 낮아서 사실 탑재 여부는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3나노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삼성 입장에서 2나노에서 승부를 보기는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최근 그 테티스라는 2나노 AP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바로 엑시노스 2600이죠.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도 내년 갤럭시 S26에 탑재하기 위해서 삼성은 절치부심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 수율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은 앞서서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암바렐라 같은 스타트업의 칩을 2나노를 통해서 잡았다고 밝혔지만 여기서 말하는 2나노가 실제 이번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두 번째 노드인 실제 2나노일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냉정히 보면 삼성을 좀 냉정히 보면 이 3나노에서 수율 성과도 더딘 판국에 2나노에서 잘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다만 퀄컴 최근에 그 삼성 파운드리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 생산을 위해서 퀄컴과 생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칩은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6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스마트폰 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식도 같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물량 자체는 작더라도 삼성 파운드리가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사항도 가져봄직한 상황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경우는 엔비디아와도 링크가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삼성 2나노를 주목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TSMC의 비싼 제작 가격에 팹리스들이 학을 떼고 있고 엔비디아도 이참에 다른 파운드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이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TSMC의 2나노 제작 가격은 웨이퍼당 3만 달러 정도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비싼 것이죠. 어찌됐든 엔비디아와 같은 메이저 팹리스의 2나노 물량을 삼성이 수주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꼭 2나노가 아닌 4나노, 5나노, 7나노와 같은 물량이어도 삼성이 칩을 맡을 수만 있다면 삼성으로서는 신기일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2나노 웨이퍼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돼 왔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꾼 노드가 바로 2나노입니다. 핀팻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전환하는 만큼 R&D에 많은 공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또 공정 기술 발전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그 AI 칩이 대세가 되면서 팹리스들이 난이도가 높은 공정 그리고 자신에게 특화된 공정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작 가격 견적은 더 높아지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TSMC가 팹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짓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패키징 팹까지 짓는 등 추가로 R&D 센터도 짓고 일부 팹도 또 추가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죠. TSMC가 팹 건설을 분산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고객인 팹리스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한편으로 칩 제작 비용이 비싸지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AMD와 같은 미국 팹리스들이 삼성 4나노 활용 가능성을 저울질하다가 다시 TSMC 애리조나 4나노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도 최근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최선단 노드에 대한 거대 팹리스의 선택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